전 세계적인 먹거리 인플레이션에 식용유 대란이 기름을 끼얹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4월 28일부터 팜유 원유와 팜유 제품 대부분의 수출을 금지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걸어 잠근 것엔 우크라이나 전쟁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바라기유 수출 1, 2위 국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해바라기유 공급의 차질이 빚어지면서 팜유를 포함한 식물성 기름의 국제 가격이 치솟았는데요. 인도네시아 팜유 생산업자들이 팜유 수출에 집중하면서 정작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식용유 품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농산물, 광물들까지 가격이 전부 다 올랐는데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해바라기 씨 오일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식생활에서 먹는 소위 에더블 오일이라고 하는 식용유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식용유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먹을 수 있는 오일 중에 하나인 팜 오일 가격도 굉장히 크게 많이 올랐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지금 최근까지 보면 한 80% 정도 가격이 올랐어요. 인도네시아인들은 나시고랭, 미고랭 등 볶거나 튀긴 음식을 선호해 식용유 가격이 민심과 직결된다고 하는데요. 식용유 대란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팜유 수출 금지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예요. 최근에 무슬림에게 가장 중요한 행사인 라마단이 있었어요. 근데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해가 뜨고 질 때까지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지만 아침 일찍이나 또 해가 진 이후에는 굉장히 성대한 만찬을 즐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용유 소비가 굉장히 늘었고요. 이 라마단 이후가 되면 르바란이라고 해서 한국 사람으로 치면 설날이나 추석같이 가장 최대의 명절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용유의 수요 자체가 굉장히 크게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매대 점점 식용유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게 되고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초래가 됐습니다.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 수출 금지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캐나다와 남미에서 극심한 가뭄으로 유채와 대두 생산량이 줄면서 식용유 가격이 줄줄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팜유 수입의 56% 이상을 인도네시아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도 올해 3월 국내 수입 팜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팜유는 식용유, 라면, 과자, 초콜릿, 화장품, 바이오, 디젤 등의 원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예상하는 라면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식용으로 쓰이는 정제된 팜 오일은 주로 말레이시아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산업용으로 쓰이는 대부분의 팜 오일을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연휴가 지나고 나면 상당 부분 집중됐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5월 이내에는 인도네시아가 다시 수출을 확대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을 때 이 정도로 공급망 여파가 크게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국제사회 압력에 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기를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전 세계에서 공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과 농산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연쇄적인 효과를 일으켜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문제가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에 미친 영향이 나비 효과처럼 일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영향들이 다시 한번 인도네시아에 미쳤고 인도네시아의 국내 문제와 연결되고 또 거기에 있어서의 정책적인 실패가 다시 한국의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소비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